안녕하세요. 과거와 현재 트랙의 네 번째 세션을 맡은 김도균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최근에 GA된 프라이빗 링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션의 아젠다는 서비스 엔드포인트, 앱 서비스와 가상 네트워크 통합, 프라이빗 링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엔드포인트입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란 뭘까요? 서비스 엔드포인트는 애저 백본을 사용해서 최적화된 경로로 애저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VNet의 개인 IP 주소가 VNet의 공용 IP 주소 없이도 애저 서비스의 엔드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엔드포인트는 특정 애저 서비스의 서브넷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중요한 애저 서비스 리소스를 지정한 가상 네트워크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트래픽은 애저 백본에 유지되면서 인터넷으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지겠죠. 서브넷에 지원되는 모든 애저 서비스, 예를 들면 애저 스토리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 또는 새로운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엔드포인트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이 그림은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했을 때 개인 IP 주소 10.1.1.4를 갖는 가상 머신이 애저 저장소 계정에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더 이상 이 VM은 스토리지 계정에 연결하기 위해서 공용 IP 주소를 가질 필요가 없죠. 내부적으로 애저 리소스 모델이 시스템 경로를 자동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작업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백본에서 패킷 캡처를 실행해보면 소스 IP는 프라이빗 IP지만 데스티네이션 IP는 퍼블릭 IP와 같은 패킷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리지 계정과 같은 대상에 대한 공용 IP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을 만약에 확인해 본다면 서비스 엔드포인트 활성화 후 시스템 경로가 이제 이와 같이 표시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버추얼 네트워크 서비스 엔드포인트입니다. 다음 홉 유형이 바로 버추얼 네트워크 서비스 엔드포인트 유형으로 추가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때 이점은 뭘까요? 자, 서비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애저 서비스 공급자로의 트래픽은 더 이상 인터넷을 통과하지 않고 애저 백본에 유지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점이 될 건데, 그리고 이제 VM의 서브넷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잠글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제공된 애저 리소스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우 낮은 네트워크 지연 시간, 이런 점들을 누릴 수 있겠죠. 빠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가 공개 IP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게다가 이 서비스 엔드포인트는 무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관련해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모는 온프레미스 웹 서비스를 애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현대화시킨 결과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상태는 웹앱으로 배포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웹 서비스, 코스모스 DB로 이루어진 3계층 웹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리소스 그룹의 리소스들을 보시면 이 코스모스 DB가 있죠. 자, 이 코스모스 DB는 스피커와 세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미리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컨텐트 DB가 있고요.
여기에 세션과 스피커, 컬렉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세션의 다큐먼트를 가면 이렇게 다큐먼트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앱을 2개 배포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는 API, 하나는 웹입니다. API는 코스모스 DB와 연결을 해서 스피커와 세션 정보를 가져오는 API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웹이라고 되어 있는 프론트엔드 웹 앱은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표시하면서 스피커와 세션 메뉴를 클릭하면 백엔드 웹 앱을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백엔드 API를 지금은 웹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웹앱의 API를 퍼블릭망에서 호출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 웹앱의 URL을 브라우저에서 세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션 정보를 잘 갖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스피커 정보도 잘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API를 호출하는 프론트엔드 웹앱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프론트엔드 웹앱의 URL을 클릭을 하면 현재 콘토스 뉴로 컨퍼런스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잘 출력되고 있죠. 자, 지금 콘토스 뉴로 컨퍼런스라는 웹사이트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아까 API, 코스모스 DB는 전부 다 파스 형태의 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비스들은 현재 상태로는 외부에서 다 노출되어 있고 공개 인터넷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공개되어 있는 코스모스 DB로의 연결이 있겠죠. 앞서 소개한 이런 결과물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웹앱이 그리고 코스모스 DB가 모두 예전에 있지만 모두 공용 IP 주소를 통해서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고 잠재적인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각 요소 간의 호출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아키텍처죠. 사실 프론트엔드 웹앱은 공용 IP 주소가 할당되어 인터넷에 노출되어야 접속이 되지만 백엔드 웹앱과 코스모스 DB 호출은 해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모스 DB를 지정한 가상 네트워크에서만 호출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모에서 제 가상 네트워크와 하나의 서브넷에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코스모스 DB는 이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있는 서브넷만 액세스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스텝으로 해볼 텐데요.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DB의 방화벽 및 가상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통해서 지정한 서브넷을 통해서만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I 서비스가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리소스 그룹에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Net에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클릭해서 추가를 할 겁니다. 서비스 항목에 보면 코스모스 DB가 있고요. 여기 서브넷에 SNetDB라고 하는 서브넷을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NetDB라는 서브넷을 통해서 코스모스 DB에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하는데 최대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비교적 빠르게 추가가 되고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모스 DB에서는 어떤 부분을 설정을 하냐 하면 방화벽 및 가상 네트워크라는 메뉴에서요. 기존에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액세스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택한 네트워크로 바꿔서 여기에 이제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만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VNet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브넷은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했던 SNetDB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SNetDB라고 하는 서브넷으로부터의 액세스만 코스모스 DB가 받아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방화벽 예외로 제가 쓰고 있는 현재 IP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여기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저장이 완료되는 데까지 최대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이제 방화벽 구성 업데이트가 진행되고요. 잠깐 기다리시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 API 앱을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벽 구성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추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서브넷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코스모스 DB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호출이 되었던 API 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새로 고침해서 한번 호출을 해보죠. 자, 세션 정보라든지 스피커라고 하는 정보들을 읽어오는지 보면 현재 API 앱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만 코스모스 DB랑 연결되는 부분은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연결된 서브넷을 통해서만 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인터넷을 통해서 코스모스 DB로의 호출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API가 코스모스 DB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 서비스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스모스 DB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앱 서비스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저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다양한 애저 리소스를 인터넷이 아닌 라우팅 가능한 네트워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앱 서비스 가상 네트워크 통합 기능을 사용하면 앱이 가상 네트워크의 리소스에 또는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소스의 비공개로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서비스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옵션은 현재 VNet 통합,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 엔드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VNet을 통합하면 앱의 VNet의 리소스 액세스 권한은 제공되지만 VNet에서 앱에 액세스하기 위한 인바운드 프라이빗 액세스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프라이빗 링크가 필요하고요. 이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면 가상 네트워크 및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의 특정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Net 통합을 구성한 후에는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가상 네트워크를 서비스로 확장해서 보안이 유지되는 엣지 서비스의 공용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가상 네트워크 통합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 가상 네트워크 통합과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가상 네트워크 통합이 있습니다. 지역 가상 네트워크 통합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역의 가상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가상 네트워크에 전용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게이트웨이 필요 가상 네트워크 통합은 다른 지역의 가상 네트워크나 동일한 지역의 클래식 가상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때는 대상 가상 네트워크에 애저 가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앱 서비스의 지역 가상 네트워크 통합 구성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이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있고요. 현재 앱 서비스가 있고요. 별도로 구성한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 이제 우리가 통합하기 위한 서브넷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고요. 이 서브넷과 이 앱 서비스를 통합하는 구조고요. 이 서브넷은 또 추가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해서 다른 애저 서비스와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통한 연결을 구성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통합이 되고 나면 앱이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바운드 호출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통합 가상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호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웃바운드의 주소는 통합 서브넷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지역 가상 네트워크 통합을 하게 되면 해당 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특정 서비스에 위임하고 해당 서비스의 가상 인터페이스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웃바운드 주소는 가상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이기 때문에 가상 네트워크의 VM과 같은 대부분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작업자당 하나의 가상 인터페이스만 지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앱 서비스 플랜, 즉 요금제당 하나의 지연 가상 네트워크 통합을 한다는 의미고요. 동일한 앱 서비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앱은 특정 서브넷에 대해 동일한 가상 네트워크 통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이 다른 가상 네트워크나 동일한 가상 네트워크의 다른 서브넷에 연결해야 된다면 이때는 앱 서비스 요금제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이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가상 VNet을 통합하게 되면 이제 액세스 가능한 리소스가 뭘까요? 첫 번째로 앱과 동일한 지역의 VNet 리소스는 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역 피어링 연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앱이 통합된 가상 네트워크에 피어링된 가상 네트워크의 리소스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연결된 보안 서비스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에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Azure 익스프레스 라우트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Azure 익스프레스 연결 관련된 리소스도 액세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 부인의 통합을 하고 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라우팅이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라우팅은 앱이 시작된 후에 앱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라우팅을 구성할 때 모든 트래픽 또는 프라이빗 트래픽을 가상 네트워크로 라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가상 네트워크로 라우팅하려면 모드 라우팅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되는데 이 모드 라우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앱이 프라이빗 트래픽만 가상 네트워크로 라우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 라우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앱의 구성에서 보시면 일반 설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정 추가 편집에 이렇게 웹사이트 VNet Out All이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모드 라우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데모2에서 인터넷에서 API 서비스 호출은 가능하지만 결국 API 서비스가 코스모스 DB를 액세스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이제 백엔드 API 웹 서비스의 아웃바운드 호출을 코스모스 DB가 연결된 가상 네트워크 쪽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이 되면 백엔드 API 웹 서비스의 인바운드 호출은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호출이 되지만 이 API 웹 앱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스모스 DB를 아웃바운드로 호출하게 됩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리소스 그룹의 백엔드 API 서비스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은 메뉴에서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네트워킹. 그리고 여기에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있고요. 이 아웃바운드 트래픽에서 VNet 통합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VNet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VNet 추가를 통해서 조금 전에 사용했던 버추얼 네트워크를 지정하고요. 코스모스 DB를 연결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서브넷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넷과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 VNet 주소 공간에 이렇게 서브넷 주소 공간이 매핑이 돼서 표시가 되고요. 라우트 부분이 이렇게 아우트 올로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Net 통합을 수행을 했으니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 앞서 접속이 안 되었던 백엔드 서비스에서 코스모스 DB로의 호출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션 정보가 잘 출력되죠? 아까는 되지 않았었죠? 이번에는 스피커 한번 볼까요? 스피커 정보도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엔드 API 앱을 지역 가상 네트워크와 통합을 해서 백엔드 API에서 코스모스 DB로 가상 네트워크를 통한 아웃바운드 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프라이빗 링크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앱 서비스와 통합에서
가상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다루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앱이 가상 네트워크의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백엔드 API 앱은 가상 네트워크에서만 액세스해야 하는 리소스죠. 가상 네트워크에서 앱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죠. 자, 그러면 프라이빗 링크란 뭘까요? 자, 오아시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오아시스라는 기업에는 애저 가상 네트워크가 있고요. 가상 네트워크가 있고 사용자는 애저 코스모스 DB와 같은 파스 리소스에 연결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리소스를 생성할 때 보통 공용 엔드포인트를 연결 방법으로 지정합니다. 공용 엔드포인트를 보유하게 되면서 리소스에 공용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따라서 가상 네트워크와 애저 코스모스 DB가 모두 애저 클라우드 내에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연결됩니다. 문제는 애저 코스모스 DB 데이터베이스가 공용 IP 주소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노출로 인해서 여러 보안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프라이빗 링크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연결에 있어서 공개 부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상 네트워크와 서비스 사이의 트래픽이 마이크로소프트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하므로 보안 위험을 제거해주죠. 애저 서비스의 공용 엔드포인트를 비공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대체해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용 인터넷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 네트워크 자체에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링크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와 그 다음에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DNS 통합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고려한 아키텍처입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서브넷에 연결되는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VM에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오는 패킷 흐름은 개인 원본 IP에서 대상 공용 IP 주소로 가는 서비스 엔드포인트 패킷 흐름과는 달리 원본에서 대상이 모두 개인 IP 주소로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바로 프라이빗 링크의 핵심 기술입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가상 네트워크와 애저 서비스 사이에 비공개 보안 연결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애저 서비스와 공용 엔드포인트를 대체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실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리소스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가상 네트워크의 개인 IP 주소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가상 네트워크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프라이빗 링크는 애저 서비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매핑된 리소스만 보안 액세스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연결한 아키텍처는 기존 아키텍처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가 애저 리소스가 이제 가상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리소스에 대한 연결에서 공개 인터넷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이상 공용 IP 주소를 노출하지 않도록 애저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요소였던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키텍처에 이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는 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구성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랑 연결할 수 있냐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네트워크는 사계층에서 동작하는 표준 로드 밸런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프라이빗 링크 생성 이전에 먼저 생성해야 되고, 로드 밸런서의 프론트엔드 IP 구성에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고객은 이제 자체 VNet에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는 여러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부터 연결을
수신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 하나에 연결되지만 반대로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는 여러 개의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즉 N대 1이라는 거죠.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의 특별한 점은 제공된 서비스의 사용자가 초기 연결을 요청할 때 여기에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외부 테넌트에서 아직 100% 신뢰하지 않는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인터넷에서 API 서비스 호출을 통해 코스모스 DB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앞서 데모 3번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데모에서는 백엔드 API 앱과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통합해 볼 건데요. 자, 이 데모에서 이전 상태와의 차이점은 API 서비스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스모스 DB를 호출하는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데모를 완료하고 나면요. 이제 인터넷에서 API 웹 서비스 호출이 차단될 거고요. 코스모스 DB가 연결된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API 웹 서비스의 인바운드 호출을 가상 네트워크와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는 아웃바운드를 가상 네트워크와 통합을 했죠. 이번에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API 서비스의 인바운드 호출을 가상 네트워크와 통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웹 앱을 다시 찾아서 네트워킹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우리가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처리를 했죠. 이번에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처리를 할 건데 여기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추가를 클릭한 다음 여기 적절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PV API라는 이름으로 엔드포인트 이름을 넣고요. 자, 가상 네트워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VNet을 지정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서브넷은 앞서 우리가 VNet 통합에 사용했던 서브넷을 쓰면 안 되고요. 비어있는 서브넷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SNET 앱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서브넷을 사용합니다. 이 서브넷도 동일한 가상 네트워크에 있는 서브넷이고요. 가상 네트워크에서 서브넷과 서브넷의 통신은 열려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서브넷, SNET 앱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연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바운드 트래픽의 네트워크가 가상 네트워크의 개인 IP 주소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연결이 완료됐고요. 연결 상태가 Approved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네트워킹 메뉴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연결한 이 부분 여기에 인바운드 주소가 서브넷의 주소로 할당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현재 아직은 끄기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게 켜기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연결했던 이 API 서비스 호출은 어떻게 될까요? 스피커 세션에 대한 호출을 백엔드에서 해보면 이렇게 포비든 에러 403 포비든이 뜨게 됩니다. 자, 이로써 백엔드 API과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통합해서 대접속이 차단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API 앱 서비스를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웹에서 이 API 앱 서비스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API 앱 서비스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연결된 가상 네트워크를 프론트엔드 웹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프론트엔드 웹에서 해당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보낼 수가 있겠죠. 즉,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지정한 가상 네트워크와 통합하는 거죠. 자,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소스 그룹에서 웹 앱을 찾아서 여기에 네트워킹 부분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보여드렸던 방법과 똑같죠. 자, 이 웹앱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VNet 통합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VNet을 추가하고요. 앞서 지정했던 가상 네트워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서브넷도 SNetDB, 앞서 우리가 통합할 때 사용했던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 서브넷을 통합을 합니다. 자, VNet을 이제 통합을 했죠. 이렇게 해서 서브넷이 통합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시작 주소와 끝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Net 주소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메뉴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면 통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웃바운드 주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니 앞서 우리가 호출했던 이 서비스가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폰토스 뉴로라는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가 나왔고요. 스피커와 세션 메뉴를 클릭했을 때 API 앱을 호출하게 되고 API 앱은 DB를 호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합한 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겠죠. 트래픽이 흘러가게 되겠죠. 스피커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션 정보도 다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API를 이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호출되는 구조와 코스모스 DB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를 전부 다 해결을 했고 현재는 프론트엔드 웹앱만 이렇게 연결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호출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데모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데모는 지금까지 살펴본 웹사이트는 이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프론트엔드 웹이 있는 구조죠. 자, 만약에 이 프론트엔드 웹이 사내에서만 호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성해놓은 서비스가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들만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걸 사내 네트워크라고 보고요. 이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이 서비스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인터넷 접속은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웹앱에 대해서. 그래서 사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만 이 웹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자, 만약에 두 개 네트워크를 피어링을 맺고 있지는 않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가능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사내 네트워크의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서비스 네트워크로의 호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는 프론트엔드 웹에서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이제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넷과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이 프론트엔드 웹이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데모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리소스 그룹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글로벌 레저 리소스 그룹에는 제가 VNet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VNet은 IP 어드레스 대역이 자 10.10.0.0/16의 주소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리소스 그룹에 사내 클라이언트를 배포를 해놓았습니다. 이 사내 클라이언트는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해당되는 네트워크는 VNet, DevStudy Cache라고 하는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이 가상 네트워크의 주소 공간은 앞서와 달리 192.168.0.0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사내 클라이언트, 예를 들어서 vmdev.win11이라고 하는 사내 클라이언트가 아까 그 웹앱을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웹앱은 프론트엔드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호출되는 것은 차단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레저 리소스 그룹에서 프론트엔드 웹앱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론트엔드 웹앱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네트워킹에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키시면 돼요. 그러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름은 pv-edt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넣고요. 자, 버추얼 네트워크에서 제가 아까 devstudy라고 하는 버추얼 네트워크를 지정을 하고요. 서브넷을 이렇게 snet dev라고 하는 서브넷을 지정을 하도록. 자, 여기에다가 private endpoint를 연결합니다. 자, 이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웹앱, 프론트엔드 웹앱으로 들어온 인바운드 트래픽 네트워크가 조금 전에 연결한 서브넷에 이제 private IP 주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퍼블릭망에서의 이 웹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차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연결된 가상 네트워크에서의 호출은 가능하게 되겠죠. 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연결 작업이 끝났고 연결 상태가 어프로브드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퍼블릭 인터넷망에서 연결됐던 콘토손 유로 컨퍼런스 사이트는 여전히 연결이 가능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에러 403을 출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클라이언트 가상 머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리 가상 머신을 접속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상 머신 VM dev win 11 가상 머신이고요. 윈도우즈 11 머신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탭을 하나 열어서 조금 전에 봤던 URL을 카피를 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콘토손 유로 웹사이트가 열리고요. 스피커 정보라든지 세션 정보를 잘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로써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이 웹사이트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가상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라이빗 링크와 관련된 에저 기술 문서의 링크를 남겨놨고요. 제 블로그에서 에저와 관련된 다큐멘트들 또는 아티클들을 읽을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프라이빗 링크를 이해하기 쉬운 데모를 곁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흥미로운 세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잘 들으시고 뼈와 살이 되는 지식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